나온 거로 봅시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 사고력을 어떻게 통제하나 이런. 거기 처음에 소주제가 학교 교육을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부분이 나오죠. 학교는 매우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랬죠. 또 학교를 보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잘 보면 학교는 군대보다도 더 특이한 조직이에요. 군대는 한 내무반에 모인 아이들은 입대 시기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학교도 다 섞여 있잖아. 성별표도 다 있어요. 학교가 상당히 이상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같은 학년끼리 묶어가지고 또 비슷한 아이들 지역이 비슷해 사는 것도 대체로 비슷하고 그랬죠. 그런 적은 있어요. 강남에 제가 있을 때 보면 민영 아파트가 있고 주공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어요. 걔들끼리 그룹 짤 때 같이 잘 안 잡게요.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도 되게 학교가 좀 나눠져 있죠. 민영 사는 애들은 민영끼리 모이고 되게 그러죠. 그러니까 학교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는 또 재밌는 게 교사들이 따로따로 가르치면서 대학과 달리 따로 가르치면서 그것이 통합이 안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마치 아이들한테 통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통합을 바람직한 것처럼 하는데 선생 중에서 통합하는 경우는 거의 통합적인 사고방식이 거의 없어요.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그 사대가 있으니까 학부모 강의를 가끔 해요. 영어 과목은 어떻게 가르치고 뭐 수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그런 강좌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종합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수학 선생이 수학 과목이 제일 좋아하거나 수학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남의 밖으로 뭐라 그러는 거 난리가 나니까 원래 논술이라는 것이 국어 영역은 아닌데 국어 선생이 워낙 강하게 붙들어가지고 국어하고 철학 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원래 논술은 그렇지 않죠. 논술은 모든 과목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독서가 그런 것처럼 근데 마치 국어가 붙잡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저는 독서를 하면서도 선생님들한테 아니 엄마들한테 수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수학이 중요하고 근데 수학을 문제집 형태로 풀면 좀 곤란하다 그러죠. 왜냐면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국어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 영향을 미쳐요. 영어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영어 공부에는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노출식 공부예요.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긴 하지만 늘 영어를 틀어놓고서 거기에서 하는 거. 어린 때, 저학년 때. 영어는 나름대로 효과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제가 보기에는 집중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출식으로 해서 영어 실력이 오르면 그 아이는 영어는 다르게 공부만 생각 안 하죠. 국어나 수학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도 노출식으로 하기가 어떻게 집중하지 않고 음악 들으면서 하고 있죠.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수학을 문제 형태로 푸는 쪽으로만 주로 가면 다른 과목도 문제 형태로 풀려고 생각해서 본문 잘 안 읽어요. 기본적으로 수학도 개념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 설명과 예시 같은 거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봐야 돼요. 그걸 보고서 문제 풀고 틀릴 때마다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엄마가 교과서를 녹음해 줘가지고 그걸 듣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자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을 자꾸 익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문제를 많이 풀면 언젠가 깨친다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도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과목 공부 방법 때문에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다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똑같아요. 서울 그러니까 어느 선생도 내 과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다른 과목이 어쩌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내 과목 공부 때문에 다른 과목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얘기 못하죠. 저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한테는 막연하게 뭔가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논술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선생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냐? 거의 없죠. 국어 선생이 약간 그러긴 해요. 국어 선생이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소설에 관련된 것들도 다 읽긴 하죠.
근데 국어 선생님 이해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아는 거지 그 작가가 얘기한 것이 정말 옳으냐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사회 과목은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사회 과목은 그 저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 근거는 뭐야?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정말 타당해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과목 선생들은. 국어 선생은 그까지 필요 없죠. 국어 과목은 그 저자가 그런 얘기만 했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국어 언어 수능에서는 그걸로 점수가 나오죠. 근데 사회 과목은 절대 그렇지 않죠. 사회 과목은 그것이 정말 옳으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공부가 물론 학교는 학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나 사회에서 학교 공부가 어떤 특수한 형태로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학교가 한 부분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이 전체를 지배 내지 통제하는 거죠. 학교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되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학교 공부처럼 공부를 해요. 근데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학교 교육은 가정교육 플러스 아니면 일반적인 전체 교육의 한 부분이에요. 학교가 특수조직인 것처럼 학교 교육도 특수한 형태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모든 과목을 평균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2학년 때 2자리 곱셈 할 때 3학년 3자리 곱셈 4자리 4학년 때 4자리 곱셈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자릿수를 깨치면 2자리, 3자리, 4자리 그냥 쑥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누는 바람에 그걸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4학년 때가 나눈 거거든요. 평균 개념이에요. 그렇죠? 모든 평균 개념을 아이들이 수학을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영어도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아이는 아니죠. 어떤 때 영어가 빠를 수도 있고 수학이 느릴 수도 있고 저와 다르죠. 근데 그거를 마치 엄마들이 단계적으로 하게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학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게끔 한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작가 수학 받을 때 이랬죠. 학년 상관없이 네가 목표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좀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된다. 이를테면 그때 왕중왕 문제였는데 왕 문제도 있고 왕중왕 문제도 있으니까 왕중왕 문제를 풀어야지만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왕중왕 문제를 풀자. 근데 왕중왕 문제를 풀려면 네가 중1이지만 6학년 거를 뭐 80점이 안 나오더라. 그럼 5학년 내려가자 그러면 5학년 내려가자. 그래서 5학년 내려가서 그 다음에도 80점 안 나오니까 4학년 내려가자 그랬더니 그때서야 불만을 갖더라고. 아씨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왕문제 풀지 뭐. 왕문제 풀고 왕문제 풀어. 5학년 1학기 왕문제 풀어. 그 다음에 5학년 2학기 왕문제 풀어. 6학년 1학기 왕문제 풀고 6학년 2학기 왕문제 풀고 그 다음에 5학년 1학기 왕중왕을 푸는 거예요. 학년과 상관없어. 걔 수준대로 하는 거거든요. 문제랑.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학교다 출판사는 쉬운 문제부터 기본 문제, 왕문제, 왕중왕 문제 다 있어. 어려운 문제집은 왕중왕 문제가 좀 많은 거고 쉬운 문제집은 적은 거야. 왜 그러겠어? 내 반에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가 다 있지. 그러니까 쉬운 것도 설명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가끔 설명해줘야 돼. 출판사도 책을 팔아야 되니까 쉬운 것도 팔아야 되고 어려운 것도 팔아야 돼. 내 아이는 어느 수준이나 어느 수준. 내 아이한테 기본 문제는 100점, 왕 문제 80점, 왕중왕 60점인데 이거를 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기본 문제 풀 때 재미 하나도 없어. 왕중왕 풀 때 너무나 어려워. 정리가 그래. 수학은 80점 정도 풀어야 되거든. 혼자 할 때. 그리고 하원의 설명은 이런 거죠. 10문제 중에서 4개 틀렸을 때 2개 설명해주면 이해하고 2개는 이해도 못하는 문제를 풀어야지만 애를 잡아. 그래서 학원에 그 정도 수준으로 되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혼자 공부하면 포기하게 되지. 그리고 기본 문제 풀지 말아야 돼요. 80점짜리를 계속 풀어야 돼. 학년과 상관없이 쭉쭉 풀어야 돼. 올라가면 올라가고 아니면. 근데 우리는 학교처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학년들이 쪼개진 형태로 자기 집 애들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제 집에서 가르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학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학교 공부도 어떡하냐 그런데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돼요. 학교 공부 수업 시간 따라가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 중간고사를 2개월 공부하고 시험을 보잖아. 그럼 그때 들으면 되지. 그걸 왜 평소에도 그걸 따라가면서 하냐 이게.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 우리 둘째 보고는
네가 정석을 풀어라 그랬잖아. 어떻게 풀까? 넌 공부를 안 해서 5등급으로 나눠라. 이게 그 정도로 나눠라. 그러면 이제 예제부터 예제를 처음부터 쭉 푸는 예제만. 진도는 앞에서 나오겠지. 예제부터 어려운 문제 왔다 갔다 선생님 설명할 거 아니야. 근데 애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제만 처음부터까지 다 푸는 거야. 이게 하나의 단위니까 쭉 풀고 그 다음 단계 기본 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실력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풀고 오래 걸리겠죠. 한 2년쯤 걸리겠지 뭐 1년 2년 걸리겠지 뭐. 하여튼 그거 상관없이 한 단원을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위를 쉬운 문제를 다 푸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얘기. 이건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다 잃어버렸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무선으로 보고 성적 따라가느라고. 그러고서 밤낮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 시험 공부 아니 시험 공부 따지고 아니 2개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를 왜 일주일씩 준비를 하냐 이거지. 그거 잘못된 거지. 너 수업 시간에 뭐해 그럼. 2개월 공부한 범위를 공부하는데 일주일 걸려? 난 일주일 용납 못하겠다 이제. 그럼 평소에 공부할 시간 없잖아. 아니지. 그럼 뭐하겠어. 수업 시간에 표시를 해야지 표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표시해서 짧은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공부 시간이 모자라서 시험을 못 봤어요가 아니라 너는 평소에 어떻게 하길래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하냐 이래. 시험 공부 2개월 공부하는데 준비를 일주일 하면 나중에 수능 볼 때 어떻게 준비를 할래? 수능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복을 많이 해야 되거든. 내가 아는 걸 반복을 해야 되거든. 그럼 막판에 수능 전날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하루에 다 볼 수 있어야 돼. 한 수업 때쯤은 하루에 한 과목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정리된 자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기. 왜냐면 우리나라 빠르게 인출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인출하기 때문에 내 공부한 걸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내가 준비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하루에 한 과목도 다 훑어보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 늘 계속 반복되는 거죠. 처음 보고 뒤에 보고 뭐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전체를 이렇게 잡는 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상당수는 우리가 학교 공부의 바람직한 형태로 보는 거지. 그거는 학교 조직이 바람직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기본적으로 학교 조직이 이상한 것만큼 학교 교육도 아주 이상한 거예요. 평균으로 가르치면 평균으로. 내 아이한테 안 맞는 거라고. 내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데도 안 맞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니까. 혼자 공부하는데도 안 맞고.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에 편차가 나는 거를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다 비슷하게 하기를 원하잖아. 평균은 그래. 평균은 비슷하게 하면 훨씬 더 유리해요. 이렇게 수능을 하면 합이 6등급이면 국영수가 2등급일 수도 있고 1등급, 4등급일 수도 있고 그래도 합이 6이잖아. 그렇죠? 근데 대개는 2등급을 좋아해. 2등급인 걸 좋아해. 그게 다 안정됐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난 1, 2, 4를 좋아해요. 왜냐면 1, 2, 4는 아이가 4를 인정 안 하고 나도 1이 될 수 있는 걸 공부를 안 했어라고 생각해. 내심으로. 합이 9등급은 3, 3이잖아. 그럼 걔가 그걸 1년 정도 갖고 있으면 나는 그러니까 나는 3등급짜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1, 4, 4도 9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 4, 4가 내가 4등급짜리야?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는 뭐야? 1등급인데 공부를 안 해서 4등급이 나왔을 뿐이야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장기로 보면 1, 4, 4로 찍은 거야. 1, 4, 4 찍고 그 다음에 1, 1, 4로 찍고 이렇게 가야 돼요. 학교에서 그런 거 요구 안 하잖아. 평균은 훨씬 더 2나 3, 4, 3이 훨씬 더 애쓰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부터 최고로 찍어야 돼. 최고로 찍고 딴 건 안 하면 애는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건 장기적으로 다른 거야. 장기적으로 할 때는 1, 2, 4나 1, 4, 4가 훨씬 더 낫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성적은 평균 개념이에요. 학교가 다 평균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줄어들었고 학교의 기준으로 너무나 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큰 틀이고 그다음에 작게 보면 이거 큰 틀에서 질문 좀 받고 갈게요. 그래요? 여기 지영 쌤 먼저 질문하세요.
이제 소장님 이제 들으면 기억력, 사고력, 독해력이 중요한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거는 이런 능력이나 사고틀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에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주 1회 이제 스키마 수업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그러한 사고틀을 유지하고 있고 아이와 함께 그러한 논의 전개를 해 나가면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은데 30년, 40년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길들여진 성인이고 이러한 사고력이나 독해력이 낮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기억력, 사고력, 독해력이 낮은 상황에서 아이들과 그림책이나 동화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잡고 거기서 사고 능력이나 독해력 뭐 이런 걸 키워줄 수 있게 논의 전개를 쭉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인의 이런 사고력이나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이건 뭐가 있을까요? 성인 사고를 키우는 건 또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것도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별개예요. 부모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는 일단 기다려주거나 약간의 질문 정도 내가 생각하는 건데 아이하고 사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문제 있을 때 들어주는 정도고 아이가 뭔가 할 때 지지해주는 정도만이고 그 학교 교육이 문제고 이런 거는 내가 우리 아이 중심으로 틀을 다시 잡는다는 정도지. 응? 그렇지. 그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대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정 교육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집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지. 집은 전부 우리 아이 중심으로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틀만 만드는 거,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죠. 난 아이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니까 스스로. 근데 부모가 가르치는 거는 부모 자녀 역할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안 좋을 뿐더러 그건 부모가 사고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가르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엄마는 안 좋아요. 그거는 그 공부나 이거 외에 다른 문제와 더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공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갖고 아이하고 이렇게 그 평가하고 아니면 평가 안 해도 지도하는 건 별로 안 좋다. 일단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안 좋고 우리 식으로 하더라도 친구 불러서 하라 그러죠. 친구 불러서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아이는 빼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선생님 넘기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직접 가르치면 어떤 형태로건 평가를 아무리 적게 해더라도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고 내가 사고력이 부족한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니까 그거는 별도인데 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얘기하는 건 교과서나 어른들이 아까 말했던 보편적 추상적인 지식을 높은 순으로 보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자료 잠깐 읽어볼게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제목이 그거죠.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도록 통제한다. 이게 소수인데 미국의 제야 문명평가 웬델 베리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용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국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는 국가주의자들은 켄터키 지방을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간주한다. 내가 사는 지역이 쓰레기 메리지예요. 메리지로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에서 나오는 쓰레기 더미가 날마다 들어온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이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렇게 좀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거를 그냥 무시해버린 경향이 강하죠. 그러고서 마치 그것이 전체 차원에서 유리하다 등등 하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학교도 그렇죠. 보편적으로 아니면 전체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학교 위에서 가장 도움받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명이라면 등수가 한 5등 전후한 애들이 가장 적절해. 1, 2등은 학교 교육이 시시하고
그 다음에 10등 밑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걔들은 너무 힘들어. 그래도 평균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죠. 학원은 더 위죠. 학원은 10명 중에서 1, 2등의 초점을 두고 가르쳐요. 그래서 걔들이 올라갈 때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 내지 거기 초점이 있을 때 그렇게 상당히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거기다가 가르치니까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마치 닭이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내가 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10등 나온 애들은 내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 가르친 거지. 이건 수준별이 아니어도 그 아이한테 맞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 개별적이건 어쩌건 간에. 문제도 걔들한테는 당연히 쉬운 문제를 풀게 시키고 잘하는 어려운 문제 풀게 시키거나 똑같은 단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마치 전체적으로 지구적으로건 맞죠.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해 가르치면서 그걸 못 알아들으면 너희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거 적정사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정사고는 그런 거예요. 적정기술 들어봤나요? 네. 요즘은 조금 약한데 적정기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들어보세요. 적정기술은 뭐죠? 어떤 기술요?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청소기를 사용 안 하려고 하잖아요. 좀 빗자루 같은 거 사용하려고 할 때, 청소기가 사용할 때 좋은 거는 이게 뭐냐 그 미세먼지 같이 작은 먼지들도 잘 이렇게 쓸린다고 생각하고 빗자루를 사용할 때는 그런 아주 틈새 있는 먼지까지 잘 쓸어지지 못한다는데 그 중간에 어떤 정확한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하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우리 저번에 한번 이제 이게 실리콘 같은 걸로 된 빗자루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 털이나 고양이 털 같은 걸 굉장히 잘 흡착해서 이렇게 잘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고양이 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빗자루는 잘 안 쓸리잖아요. 근데 청소기랑 굉장히 흡입력이 좋아서 하지만 근데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나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품들을 개발했을 때 오히려 그런 거를 적정 기술의 예를 든 어떤 물품이 아닐까 한번 생각하고 예를 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제가 교육에서 한 엄마가 공부를 잘해요. 중3에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를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담임은 과학고인가 외고를 가라 그랬고 누구는 또 지학 담당은 무슨 하나건지 뭐진 그런 자유로운 사립고를 가라 그랬고 또 하나는 동네에 있는 학교 고를 하고 있다. 3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머니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선택하려고 그러느냐? 모르겠대. 자기 기준이 없대. 아니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기준이 뭐냐? 기준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서 어느 학교를 택할 거냐? 자기가 없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가 공부는 잘하는데 생각이 좀 약하다. 그래서 나는 센 데 가면은 성적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좀 동네 학교 가서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러면 부족한 형태로 자기 생각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성적에 비해서 생각이 약하니까 좀 약한 데를 가면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쓸 것 같다. 난 그래서 동네 가면 좋겠다 그랬어. 근데 결과적으로 동네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유가 둘째가 약간 ADHD가 세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둘째를 자기가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서 둘째 때문에 동네 일반 학교를 갔대. 그것도 좋은 얘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하지만 나한테 부닥친 문제를 선택할 때 내 기준이 뭐냐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야. 나한테 필요한 단위의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다 정치 입장도 그러잖아요. 정치도 요번에도 그렇지. 우리가 워낙 들은 게 많아서 뭐 이재명이 윤석열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럴 때 그렇게 논란되는 게 있을 때 내가 누구를 택하고 할 때 기준이 뭐냐. 그걸 남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그걸 선택하더라도 그거를 어디까지 남한테 강조할 것이냐. 난 요번에 얘기하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내 주변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정도까지 강하게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서로가 모르잖아. 정치는 되게 분명한 것 같긴 한데
정치 말고도 논란 내기 워낙 많거든. 뭐 원자력이니 뭐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얼만큼 그거를 나는 받아들이지만 그걸 남한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내가 이를테면 원자력을 내가 찬성하고 반대하더라도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난 어떤 에너지건 좀 불편할 정도로 좀 적게 쓰는 게 낫겠다 정도만 갖고 있다고. 그래도 의견 표명을 하거나 뭘 할 수는 있겠죠. 그럴 때 그 기준이 뭐냐? 기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들어서 뭐 정치건 그런 환경이건 들어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죠. 나도 어느 입장은 있어. 그렇죠? 어느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환경은 지구 환경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반대로 원자력이 더 환경에 유리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플라스틱이 더 유리하다 그래요. 그것도 놀랍죠? 플라스틱은 이게 더 고래를 살렸다 그래요. 고래 갖고서 이렇게 만드는 물건들이 워낙 많은데 그게 아주 탄력 있어가지고 워낙 많이 만들어.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가능해서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고래 잡는 게 줄었대요. 그것도 참 그것도 신기하네 그걸 어디까지 그거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디까지 말. 근데 그 책도 나름대로 상도 받고 뭐 대단한 책이. 뭐 우리가 읽는 것 중에 상 안 받고 유명하지 않은 게 뭐 있어? 다 유명하지 뭐. 다 번이 있고 뭐다 엄청 그렇게 대립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걸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나는 어떤 이유로 그걸 선택을 했냐 이거지. 나는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원자력을 찬성반대 논란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자료를 많이 봐도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의 근거가 정말인지도 판단하기 어렵고 대립된 얘기다. 둘 다 근거가 탄탄해. 원자력 신화라는 얘기도 있고 원자력이 가장 안정적이거나 값싼 에너지라는 것도 있고 그럴 때 나는 누구 얘기를 왜 받아들이느냐라는 나만의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동아리형 사고라 했는데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아까 말로 하면 선생님 전문가가 조금 아니라 쉬어야 돼요. 예. 저는 이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쉬세요.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동아리형 이건 네. 나이스.